경제신문 쉽게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너무 기초적이고 간단한 질문 같지만 막상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모르고 넘어가기엔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답답할 때 이 컨텐츠와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도 경제신문을 쉽게 읽기 위한 기본 지식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환율입니다. 최근에 환율이 1325원까지 올랐어요. 이렇게 환율이 크게 오른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환율이 1240원을 넘기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환율이 1300원 시대에 도달을 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식시장도 계속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요.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환율은 무엇이고 이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경제를 전혀 모르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에게 있어서 환율은요, 해외여행을 갈 때 내 돈 10만 원으로 달러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환율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가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거 관심도 없었고 사실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어쩌면 조금 공포 그 자체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본격적으로 환율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돈은 원화라고 부르죠.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원 단위로 부르기 때문에 원화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미국 돈은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달러라고 부릅니다. 일본 돈은 엔화, 중국 돈은 위안화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돈을 외국 화폐 또는 외화라고 부릅니다. 각 나라의 언어와 국기가 있듯이 각 나라마다 그들 나라에서 사용되는 돈이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각 나라의 돈을 그냥 자유롭게 막 쓰면 굉장히 편리한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 10,000원을 가지고 그대로 미국을 갑니다. 그리고 그 10,000원으로 미국에 있는 햄버거 세트를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햄버거 세트를 사 먹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 달러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때 서로 다른 통화를 바꿀 때 교환하는 비율을 바로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1달러를 바꾸기 위해서 내 돈이 얼마가 필요하느냐를 나타내는 말인 거죠. 그런데 경제 뉴스를 보면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요, 전 세계에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경제 뉴스만 보면 원달러 환율만 주로 이야기를 해요. 다른 나라의 환율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경제 뉴스가 거의 없는데 항상 우리나라 돈과 미국의 달러를 비교하는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만 주로 보도를 합니다. 보통 물건의 가치는 돈의 가격이 높아질수록 저 물건 좀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돈의 가치는 무엇이 결정을 할까요? 바로 그 나라의 파워입니다. 나라의 힘이 세고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힘센 나라의 돈에 전 세계의 수요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가 경제력과 국방력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돈 역시 바로 달러입니다. 심지어 전 세계 석유 거래의 80%가 달러 결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미국과 사우디 간의 관계가 약간 틀어지면서 사우디에서 석유를 그냥 중국의 위안화로 결제하는 걸 검토해볼까?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달러의 패권이 흔들린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달러를 기축통화라고 부릅니다. 국가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로 달러가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제 뉴스에서는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환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그럼 이번에는 환율이 오른다 내린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환율이 오르고 내린다라는 뜻은요, 돈의 가치가 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환율이 내렸을 때입니다. 자, 원래는 1달러를 바꾸려면 1,000원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1달러를 바꿀 때 900원만 내면 1달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환율이 내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달러의 가치가 높을까요? 아니면 원화의 가치가 높을까요? 바로 원화의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기존에는 1,000원을 내야지 1달러를 바꿀 수 있었지만 이제는 900원만 내면 1달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더 높아진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1달러당 1,000원에서 1달러당 900원으로 바뀌었을 때 환율은 내려갔고 원화의 가치는 높아지고 달러의 가치는 낮아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표현을 경제신문에서는요,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다시 영상을 2번, 3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환율이 올랐을 때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원래는 1달러를 바꾸려면 1,000원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처럼 이제는 1달러를 바꿀 때 1,300원이 필요합니다. 1달러라는 가치는 그대로인데 우리나라 돈이 300원이 더 필요해진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환율이 올랐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달러의 가치는 높아진 거고요. 이걸 경제신문에서는 원화 약세, 달러 강세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워낙 환율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기사 제목처럼 20년 만에 달러 초강세에 세계 곳곳 경제 불안 아우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도대체 누가 결정을 하는 걸까요? 자,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가격 형성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삼성전자 주식, 부동산 가격, 아이폰 가격 등 소비자와 판매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수요가 많으면, 즉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공급이 많으면,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달러의 가격이 점점 높아지는 것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달러의 수요가 우리나라 돈의 수요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강달러 현상, 그리고 환율이 점점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달러의 수요는 왜 많아졌을까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가가 치솟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에서는 긴축에 나서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고요. 이에 따라 각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후퇴하고 있어요. 이런 글로벌 경제 전반에 온갖 악재가 겹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요,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매력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갈 때는 우리나라 돈을 그대로 들고 미국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달러로 바꿔서 본인의 나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달러의 수요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요. 반대로 원화의 공급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건 역시 환율을 상승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곳곳에서도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경제력이 없는 신흥국들 중에서 달러로 돈을 빌린 정부나 기업들은 이자나 원금 상환이 계속해서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국가 부도까지 선언을 하게 됐죠. 자, 그리고 환율 상승은요,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줍니다. 원달러 환율이 9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할 때 원래는 우리나라가 뭐 석유를 수입하던 각종 원자재를 수입해 올 때 달러당 900원을 내고 물건을 수입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1달러당 1,000원을 내고 물건을 수입해 와야 돼요. 이 환율 상승에 따라서 수입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죠. 자, 지금 예시가 1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요, 국가 전체의 수입 금액으로 따지면 환율이 단돈 10원만 올라도 어마어마하게 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수입 가격이 오르니까 그 수입 원자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유통을 할 때는 수입 가격만큼 제품 가격을 인상해야 되고요. 이건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달러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이 당연히 악재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맞지만, 수출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원래는 1달러에 1,000원을 받던 거 지금은 환율이 올랐으니까 1달러에 1,300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오히려 환율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사실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게 호재가 되는 건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기사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출은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었고요. 최대 수출 금액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출로 돈을 벌어도 수입 금액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무역 수지로 놓고 보면 결국에는 적자를 기록하거나 또는 흑자 규모가 점점점 축소되는 겁니다. 마치 최저임금은 크게 올랐지만 물가 역시 크게 오르고 세금도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적자가 되는 것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를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려고 하고 있고요. 이 말은 즉 점점 수출하는 물량도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증시도 안정화가 되고 물가도 좀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환율 상승의 오름세가 좀 멈춰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경제신문을 읽을 때 막 환율이
모르고 내린다는데 도대체 환율이 무엇이고 누가 이 환율에 관여하는지 궁금했던 분들을 위해 환율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아봤습니다. 또 경제신문 읽다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까 궁금한 거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